초보자분들을 대상으로 말씀드리는 거 지금 장이 좋기 때문에 수익 날 확률이 높습니다. 맞아요. 지금은 그냥 막 대충 사도 아무거나 사도 수익 오르더라고요. 나요. 그래서 일단은 정고점이 얼마 안 남았다는 게 키포인트예요. 그래서 3,300은 무조건 건드릴 것이고 거기부터는 신고가의 영역이고 역사적 신고가의 영역이고 인생을 바꾸진 못하더라도 뭐 내가 1억이 있는데 1억이 뭐 10억 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말하는 인생이 바뀌는 게 뭐 10억 있다고 인생이 바뀌지는 않으니까 공 하나는 더 만들 수 있다. 슈퍼개미 이정윤 세무사님하고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그러면 결국에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제 투자를 하려고 하시는 이런 분들은 좀 뭐 기존부터 쭉 하셨던 분들도 있겠지만 좀 이제 막 국장 뜬다 하니까 또 새로운 마음으로 특히 또 막 AI도 강조해 주셨고 하니까 이런 것들 한번 해보려고 이제 막 마음을 먹는 분들도 있을 텐데 사실 이게 돈을 잘 버는 사람이라는 거 그리고 또 돈을 잃는 사람 이런 것들을 많이 보셨잖아요. 사실 뭐 예전에 정말 적은 돈으로 이렇게 뭐 100억도 만드시고 그리고 이번에 또 책도 보면은 허영만의 주식 타짜 해가지고 슈퍼개미 이세무사 이렇게 또 단독으로 또 나오셨는데 네. 여기 보면은 10만 원으로 3년 만에 100억 만들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사실 경험을 생각해 보시면 돈 잘 버는 사람하고 돈 잃는 사람 이 차이를 명확하게 아실 것 같거든요. 일단은 재테크의 기본이 안 돼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근데 저는 사실은 이렇게 좀 빠른 시간 안에 돈을 벌을 수 있었던 건 저는 이제 주식 투자를 하기 전부터 경제학, 재무관리, 뭐 통계학 이런 쪽으로 이제 학교에서 굉장히 재밌게 특히 경제학하고 재무관리를 굉장히 재밌게 배웠고요. 근데 그 학문들이 주식 투자에 굉장히 중요한 학문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런 기본적인 학문 베이스가 되어 있었고 이론을 좀 이론 그렇죠. 이론이 되어 있었고 플러스 이제 실전 경험을 할 때에도 뭐 보통 분들이 사실은 아니 뭐 사면 돼요? 이거 사면 돼? 이렇게 했겠지만 저는 정말 처음 할 때부터 저는 증권사 그때 종이 리포트였거든요. 요즘은 얼마나 편해요. 리포트 아침에 그냥 내가 마음만 먹으면 정리된 거는 한 2-30분이면 보고요. 정리 안 되고 그 각 증권사 들어가서 봐도 한 2시간 중요한 거 다 봐요. 근데 저 때는 종이 리포트에서 종이 신문 보듯이 그것도 막 수거해갖고 왔고 여도에서 그럼 그 종이 리포트 한 10개 보면 하루가 가요. 근데 그러면서 공부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리포트도 종이 리포트 보면서 하고 HTS도 지금 기능이 진짜 많거든요. 근데 저 때는 지금 기능의 반의 반도 안 됐단 말이죠. 그러면서 제가 유추하면서 요런 기능을 해서 요런 거 읽어내야 되나? 그럼 뭐 맨날 유추하면 HTS의 기능 유추 그리고 리포트 종이 리포트 보고 이런 공부를 해오면서 이론과 실전 두 가지를 동시에 이제 좀 발전시켰는데 그럼 지금 이제 초보자 분들이 주식을 하겠다 했을 때 저는 꼭 그거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주식을 하려고 마음을 먹는다면 시작부터 이 사람이 사라는 거 그대로 사고 이 사람이 팔라는 거 그대로 팔아서는 발전 가능성은 없다. 일시적으로 돈을 벌 수는 있어요. 예를 들어 제가 AI의 시총률이 네이버는 뭐 올해 한 40%밖에 안 올랐으니까 AI 대장주니까 뭐 한 1년 갖고 있으면 2배 오를 것 같은데요. 근데 그게 만약에 사실이 될지언정.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네이버를 뭐 1,000만 원을 샀는데 1,000만 원을 1억이라고 치죠. 1,000만 원을 벌었어. 1,000만 원을 뭐 근데 1억은 좀 다르잖아요. 그럼 1억을 샀는데 2억이 됐어. 1억을 벌었잖아요. 그랬을 때 보통의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주식에 좀 이게 있구나 재능이 있구나 유튜브에서 보고서 사서 2억이 됐는데 내가 유튜브 보고 사고 이런 거 중요한 게 아니고 어쨌든 내 계좌 돈을 벌었어. 그렇죠. 내가 좀 재능이 있구나. 공부는 한자도 안 해놓고 심지어 1년 동안 한 번 사고 갖고 있었을 뿐인데 내 재능이 있구나. 그래서 보통 분들이 이제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전업 투자해도 돼요. 왜냐면 회사 다니기 싫거든요. 회사 다니기 싫은데 회사 연봉이 2배를 1년 만에 벌었단 말이죠. 회사 연봉이 5천인데 5천을 벌기 위해서 아침 6시부터 저녁 8시까지 출퇴근 다 고려해서 12시간씩만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이거 하나 사서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2억이 됐네. 이게 언제였냐면 코로나 바닥 때였어요. 2020년, 2021년에 수많은 분들이 저한테 상담을 했습니다. 주식에 재능 있는 것 같은데. 재능 있는 것 같아요. 전업 투자해도 될까요? 도시락 싸가지고 다 말렸죠. 근데 만약 하신 분들은 쌍코피 터졌죠. 왜냐하면은 내가 다니던 잡에서의 수입이 없어지고 주식 투자해서 또 까먹고 그래서 초보자분들을 대상으로 말씀드리는 거 지금 장이 좋기 때문에 수익 날 확률이 높습니다. 맞아요. 지금은 그냥 막 대충 사도 아무거나 사도 수익 오르더라고요. 나요. 그래서 일단 시작하고 뭐 하는 거는 찬성입니다. 저는 탑다운상 장이 좋다고 생각하고 뭐 AI를 비롯해서 앞으로 주도적에서 나올 거기 때문에 하시는 건 좋습니다. 그 대신 공부를 하시면서 하셔야 되고요. 특히나 공부를 하면서 하면은 주식의 어려움도 알게 되고 내 계좌가 2배가 됐다 하더라도 언제든지 또 손해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하거든요. 안전장치를 두면서. 근데 공부 안 하고 하신 분들에서 꼭 사고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초보자분들한테 꼭 당부시키고 싶으신
드린 말씀은 시작할 시기 맞다. 근데 우리는 꼭 그런 걸 생각해요. 시작할 시기냐 아니냐보다 더 중요한 거를 놓치더라고요. 내가 할 사람이냐 안 할 사람이냐 훨씬 네. 중요하거든요. 네. 훨씬 중요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그럼 내가 할 사람이 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안 할 사람이 하면 안 돼요. 시기가 아무리 중요해도. 내가 할 사람이 되려면 적어도 마인드는 나는 투자자야. 그래서 좋은 주식, 아까도 말했지만 좋은 주식 뭐예요? 저한테 돈을 벌게 해주는 주가가 올라갈 만한 주식을 어떻게 선정하지? 종목 선정은 어떻게 하지? 그리고 언제 팔아야 되지? 이런 정도를 뭐 책이나 뭐 아니면 이런 유튜브나 뭐 여러 기본서나 이런 걸 통해서 여러분들 좀 공부도 하시면서 실전 경험도 쌓고 하면은 이번 상승장에서 수익이 날 것이고요. 상승장의 고점에서 대부분 물려서 다 뱉어내요. 근데 그 뱉어내는 분들이 대다수가 공부가 안 돼 있는 사람들이에요. 네. 지금 대표적으로는 2023년 7월에 고점을 찍어서 지금 2025년 7월이니까 이제 2년 동안 2년 동안 2분의 1 토막, 3분의 1 토막, 4분의 1 토막, 10분의 1 토막까지 다양한 토막이나 2차 전지를 꼽을 수가 있어요. 그럼 2차 전지에 2023년에 들어갔던 분들 중에 2배, 3배 막 수익이 났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적당히 좀 떨어질 때 이제 더 이상 못 오르겠구나 하고 팔고 나왔으면은 또 다른 종목 방산주도 뭐든 계속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건데 이게 기회비용이거든요. 내가 주식을 갖고 있다는 건 다른 주식을 못 산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갖고 있는 주식이 좋으면은 갖고 있으면 되죠. 여기서 좋다는 거 올라간다는 뜻이에요. 좋은 주식이면 갖고 있으면 되는데 안 좋은 주식, 못 오르는 주식, 심지어 떨어지는 주식은 바로 현금으로 바꿔서 다시 좋은 주식으로 갈아탈 그런 마인드가 있어야 되는데 그걸 못 하신 분들이 2차 전지에서 2배 벌었다가 지금은 3분의 1 토막 났어요. 왜냐면 6분의 1 토막 난 종목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럼 6분의 1 토막 난 종목들은 2배 올랐다가 6분의 1 토막 나는 거죠. 그럼 나는 3분의 1 토막 난 거잖아요. 결론적으로 주식이 어렵기도 하고 쉽기도 한데 상승장에서는 다 쉽다고 느껴지지만 그게 다가 아니고 또 언제든지 하락장은 들어오니까 그러면 그런 거를 미리미리 준비하기 위해선 상승장에 진입을 할 때 내 마인드 컨트롤 잘 하시고 공부도 열심히 하시면서 하락장을 대비하면 죽을 때까지 재미있게 주식 투자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결국에 공부를 하라고 하는데 뭘 공부해야 되냐 뭐 이런 거에 대해서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요거 보면은 허영만 화백이 예전에 이제 주식 타짜 해가지고 책을 이게 만화잖아요. 네, 맞습니다. 만화책인데 새로 나온 게 아니라 이제 개정판이 나온 네, 거예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제 만화니까 가장 쉽게 초보자들이 좀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는 이제 세무사님 단독으로 그냥. 네, 예전에 이제 한 주식 거예요. 투자에 여러분들 주식 잘하시는 네. 여러분들이 있었는데 제가 이제 좀 제 기법들을 좀 더 실어서 한 1.5배 정도 늘려서 제 기법들이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뭐 만화니까 앞부분은 좀 제 스토리가 들어가 있고 네. 뒷부분은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주식 투자 원칙들, 기법들 이런 게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저 여기서 궁금한 게 이 책에도 이제 기법이 있다고 하셨지만 이 기법은 어찌 보면 이제 기술인 거고 그러면 이제 원칙 같은 거는 약간 마인드 같은 건데 이게 둘 다 있어야 되겠지만 사실 초보자분들은 이 마인드를 갖추는 게 좀 오래 걸리고 아무래도 기법 배우는 게 좀 빠르다고 느끼니까 우선 기술 배워서 이거 하라는 대로 좀 해보자 이렇게 차트 보고 이런 식으로 접근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뭐가 더 좀 중요하다고 보세요? 사실은 기법은 말씀하신 게 맞아요. 기술이죠, 기술. 네. 근데 원칙은 마인드랑은 좀 다른 얘기예요. 원칙은 마인드가 아니고 지켜야 될 내용들인데요. 네. 여기서 중요한 그럼 제가 원칙을 말씀드리면 바로 이해할 거예요.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원칙 중에 하나가 분산 투자 원칙이에요. 그건 뭐 마인드랑 상관이 없습니다. 네.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근데 분산 투자 원칙은 뭐냐면 주식은 한 종목을 사면은 굉장히 큰 위험에 빠질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이미 말씀드렸지만 2차 전지가 올라간다고 해서 내 전 재산을 몰빵했으면 3분의 1 토막, 5분의 1 토막 날 동안 손절매를 못했다면 재산에 정말 몇 분의 1 토막이 난 거고요. 그래서 우리는 주식 투자를 할 때 여러 종목에 좀 분산해서 투자하는 게 원칙이에요. 근데 이런 원칙을 안 지키면 어떻게 될까요? 한 종목을 사겠죠. 네. 또는 웬만하면은 뭐 실력이 없다면 부동산도 사실 똑같죠. 부동산도 어느 정도 내가 부동산 투자에 대한 자신이 있고 시기가 맞을 때는 당연히 레버지를 써야 되죠. 아무것도 모르는데 갭 투자한다고서 뭐 맞아요. 전세 90%짜리를 10채를 쫙 깔았어. 그럼 내가 10억짜리를 1억으로 10채를 깔았단 말이에요. 10억으로. 그럼 100억어치를 갖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게 가격이 20%만 떨어지면 그게 다 깡통 빌려고 깡통 아파트거든요. 근데 주식도 똑같습니다. 주식도 그냥 내 돈으로만 했을 땐 반토막이 나면 1억에 5천만 원 되는 거예요. 근데 2.5배 신용제도가 있어요. 2.5배 신용제도는 뭐냐면 1억으로 2.5억을 살 수 있어요. 네. 모든 증권사에서 웬만한 종목들, 우량한 대형주는 다 살 수 있거든요. 그러면 1억으로 2억 5천원치 사면은 만약에 2억 5천 산 게
2배로 올랐어. 5억으로. 네. 그럼 내가 1억으로 2배가 오르면 1억밖에 못 벌어요. 네. 근데 2억 5천으로 풀미수를 찍어서 풀 신용 찍어서 200 오르면 2억 5천을 벌잖아요. 그렇죠. 1억으로 1억 버는 것과 1억으로 2억 5천 버는 거는 속도가 다르고요. 그 강사장에서 풀미수로 계속 맞는다면 내 돈이 10배, 20배가 다른 게 속도가 달라요. 네. 그런데 약세장을 생각한다면 반대로 1억으로 2억 5천 샀는데 2억 5천, 1억 5천 되면 1억이 날라가요. 제 원금이 빵원 되는 거예요. 심지어 거기서 더 떨어지면 빚 갚아야 돼요. 네. 실제 깡통 계좌라는 게 존재합니다. 증권회사에서는 채권 추심팀도 있고요. 깡통 계좌가 존재한단 말이죠. 그러면은 결국은 신용을 쓴다는 거, 레버리지를 일으킨다는 건 내가 어느 정도 실력이 좀 있고 어느 정도 때를 예상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주식 초보자를 대상으로 말씀드리는 거니까 레버리지를 쓸 생각을 하시면 안 되죠. 초보자분들은 일단 내가 어느 정도 좀 됐을 때 분산 투자 한 종목을 사시면 안 돼요. 여러 종목의 분산 투자 이런 것들이 원칙이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 이런 거 있어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은 주식 투자뿐 아니라 뭐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레버리지에 대한 철학들, 원칙들 또는 분산 투자에 대한 원칙들은 주식 투자에 국한되는 게 아니에요. 재무관리에 나오는 거고요. 재무관리가 주식 투자에 국한된 책이 아니거든요. 근데 마찬가지로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은 모든 투자 대상에 해당이 됩니다.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아파트 값이 뭐 1, 2년 만에 10배가 오르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어디 이상한 개발지 땅이 1년 만에 10배 오를 수가 있겠죠. 근데 그 개발지 땅이 10배 오를 수도 있지만 10년 동안 10원도 안 오르고 심지어 팔고 싶어 내놔도 단 한 명도 안 찾는 땅일 수도 있거든요. 그런 거예요. 그게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에요. 리스크가 큰 만큼 리턴이 크다. 그러니까 역으로 말하면 리턴이 크다는 얘기는 내가 운이 좋으면 리턴이 크지만 여기서 운이라는 표현은 적합하진 않지만 예를 든 거예요. 왜냐하면 확률이에요. 확률. 네. 확률적으로 리턴이 큰 확률이 걸릴 수도 있지만 리턴이 낮아서 심지어 빵원이 되는 확률에 걸릴 수도 있는 거죠. 빵원이 되느냐 2배냐 되느냐를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어떤 거는 뭐 반토막이 나을 수도 있고 뭐 한 50% 오를 수도 있는 거.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야 근데 원금은 지키면서 2배 되는 건 없어요. 왜냐면 원금을 지킨다는 건 은행 수익률이거든요. 은행에서 2배 주면 저한테 말해주면 저는 거기다 좀 돈 좀 넣고 싶은데 원금을 지키면서 2배 되는 건 없습니다. 2배가 수익이 난다는 얘기는 원금이 언제든지 빠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로우 리스크 로우 리턴이에요. 사실은 이 원칙 하나만 알아도 자본주의 사회에서 재테크를 하면서 망할 일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리스크를 그만큼 안 짊어지면 되니까. 또는 자본주의를 사면서 빨리 부자가 될 수 있어요. 리스크를 엄청 많이 짊어지면 되니까. 그래서 빨리 부자가 되고 싶으면 리스크를 짊어지시고요. 망하기 싫으면 로우 리턴에 만족하시면 되고요. 이런 게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원칙의 부분이에요. 이건 주식 투자할 때도 너무나 명확하게 적용할 수 있어요. 내가 로우 리스크, 로우 리턴을 선택한다면 대형주 같은 거 사면 돼요. 대형주는 덜 빠지고 덜 오르고 또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을 하고 싶다면 막 공격적으로 엄청 많이 오르는 거 또 사면 돼요. 거기서 더 오를 확률도 있으니까 추세 매매를 한다면. 그래서 이런 게 원칙이다. 그래서 원칙은 사실은 시간이 많이 걸린다기보단 못 지킨다라고 보시면 돼요. 못 지키니까. 원칙은 공부하는 거는 네. 뭐 어렵지 않아요. 지금 벌써 이미 한 20분 설명한 거 뭐 이해 안 가는 게 어딨어. 한국말인데. 한 종목 사지 말고 여러 종목 사라. 리턴이 크면 리스크도 크다. 레버리지는 자신 있을 때 써라. 여기 모르는 게 어딨어. 근데 안 지키는 거죠. 나 그냥 한 종목 살래. 나 레버리지 이빨 쓸래. 나는 로우 리스크인데 하이 리턴을 한번 해볼래. 없다고요, 그런 거는. 근데 안 지키는 거야, 안 지키는 거. 그러면 세무사님도 옛날 젊을 때부터 해서 큰 돈을 어쨌든 만들어내는 건 결국에 엄청난 리스크를 또 감수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당연하죠. 저는 젊었을 때 완전히 하이 리스크였죠. 저는 젊었을 때는 지금 제가 말했던 거에 반대로 투자를 했어요. 원칙을 안 지켰죠. 왜? 저는 방금 말씀드렸죠. 저는 그 원칙은 알았죠.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원칙만 지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 종목에 몰빵을 했고요. 풀매수를 찍었죠. 그래서 저희 돈의 2.5배를 한 종목에 매일매일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 어떤 매매를 했냐면 오늘 최고의 종목을 선정하는 기법을 했어요. 오늘 최고의 종목에 내 돈 전체의 2.5배를 투자하는. 그랬을 때는 만약에 맞으면 굉장히 빨리 부자가 되는 거고요. 틀리면 바로 망하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그 당시에는 한 10억 될 때까지는 별로 망하는 게 두렵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돈이 하나도 없었으니까요. 돈이 하나도 없이 그냥 뭐 월급 받는 거 100만 원, 200만 원, 뭐 총 월급 뭐 한 1, 2천만 원 넣었을까요? 한 1, 2년 했으니까, 한 3, 4년 했으니까 그 당시 월급으로는 뭐 한 달에 내가 뭐 50만 원, 100만 원 넣었을 테니까 그러면 뭐 총 월급으로는 뭐 1, 2천만 원 됐을까요? 근데 이제 그게 뭐 100억 가까이 됐는데 그 가장
큰 이유는 제가 공격적으로 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네. 이제 공격적으로 했는데 사실은 10억 정도 됐을 때부터는 너무 공격적으로 하진 않았죠. 왜냐면은 그때까지는 벌어놓은 게 좀 있으니까. 이제. 그때까지는 빵원대도 되라고 생각했어요. 네, 그 전까지는. 그냥 10억 정도 되고서 한 3억 네. 정도 하루에 날렸거든요. 아, 그러니까 이제 10억이 7억이 됐다는 얘기는 5억도 되고 빵원 될 수 있다는 얘기. 근데 이게 참 희한한 게 초반부 돈 하나도 없을 때부터 한 10억 될 때까지 한 1년 걸렸을려나? 근데 그 1년 전부터 막 할 때는 어차피 난 돈 없었으니까 했는데 한 1년 지나고 한 10억 됐을 때는 이제 나는 한 10억 있는 사람 내가 된 거예요. 마음이 좀 바뀌는 거예요. 10억이 빵원 되면 안 되는데 네. 1억 나 어차피 아무것도 없어 1억 빵원 되는 계속 공격적인 마인드로 하다가 10억이 빵원 되면 안 되는데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원칙을 지켜라 해서 한 종목 사면 안 되는 기본적인 원칙인데 이건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아까 제가 레버리지도 네. 정말 자신 있을 때 좀 써도 돼요. 빨리 부자 되고 싶으면. 자신 없으면 안 쓰면 되고. 똑같이 한 종목을 어떤 분이 투자하면 되냐면 저처럼 젊고 저는 그 당시에 30대 초반이었으니까 20대 후반 30대 초반에 주식을 했으니까 젊고 뭐 돈 뭐 한 1천만 원 나 내 인생에 1천만 원 지금 없어도 돼. 근데 나 빨리 10억 벌고 싶어. 그런 분들은 뭐 한 종목에 풀면서 찍어도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나이가 이제 지금 제 나이 제가 이제 뭐 부일남보다 좀 더 많은 나이 이 정도 되고 막 은퇴할 나이 되고 이제 은퇴할 나이라는 얘기 뭐냐면 더 이상 근로로는 내가 돈을 벌 수 없는 그러니까 있는 재산을 지켜야 되는 나이란 뜻이에요. 물론 사업으로 아직 은퇴는 뭐 더 뭐 언제까지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보통의 직장인들이나 또는 보통의 사업가들도 60 넘어가면 좀 이렇게 기력이 약해지니까 그러니까 60 정도를 전후로 더 이상은 내가 있는 돈을 사업이나 근로로는 막 늘릴 수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너무 공격적으로 하면 안 되죠. 제가 30대 초반에 공격적일 수 있었던 건 내가 뭐 1, 2천 시작했는데 이거 빵원 되면 어때? 내가 또 1년에 2, 3천 벌고 나는 능력 있는 사람이니까 근로로서 또는 사업을 해서 뭐 1년에 1억, 2억도 벌 수 있는데 그럼 1년에 1억, 2억을 잃어도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 내가 10억이 있는데 나이가 막 50대야. 50대에 10억이 없어지면 내가 나머지 인생 동안 10억을 또 벌 수 있나 해도 벌 수가 없어. 그러면 공격적으로 하면 안 되잖아요. 이게 아마 지금 영상 보시는 분들은 이게 또 이렇게 조합이 돼가지고 듣고 싶은 것만 또 들으시니까 잠깐만 지금 국장 이제 초입이고 AI 정부가 밀어주는데 나는 젊어 그러면은 지금 있는 거 5천에 신용 땡겨가지고 이걸 또 풀매수로 딱 해가지고 아예 그냥 한 3억 태워야겠다. 왜냐면 그렇게 해가지고 인생을 바꿨다라고 하는 분들이 유튜브에도 많거든요. 뭐 2억 투자했는데 막 이게 몇십억 됐다 이런 분들도 많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이 그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몇 안 되는 또 기회가 온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으니까. 일단은 인생을 바꿀 정도의 기회는 아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네. 인생을 바꿀 정도의 기회는 정말 급락장 이후에 왔던 것 같아요. 뭐 코로나 때, 코로나 때. 급락 때, 뭐 글로벌 금융위 급락 때, IMF 급락 때. 급락 때 오는 거는 진짜 큰 장에 와요. 진짜 큰 장에. 근데 지금은 사실은 급락 이후에 왔다기보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랫동안 빠졌으니까. 네. 그럼 만약에 오르더라도 천천히 오랫동안 오를 수 지금은 각도가 급하지만 이제 각도가 좀 완만해질 거거든요. 인생을 바꾸려면 1년에 지수가 2배 이상? 네. 그때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왜냐면 1년에 지수가 2배 이상이면 내가 정말 종목 열심히 잘 연구해서 2배짜리 한 달에도 맞출 수 있어요. 그러면 한 달에 2배면 2, 4, 8, 16, 32, 64, 128, 막 한 달에 2배짜리 맞출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장은 급락 이후에 오는 장이 아니라서 그 정도 빠르게 계속 움직일 수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완만하게 가기도 하고 조정을 받기도 하고 그래서 막 10년, 20년 만에 한 번 오는 큰 장은 아니다. 근데 인생을 바꾸진 못하더라도 뭐 내가 1억이 있는데 1억이 뭐 10억 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말하는 인생이 바뀌는 게 뭐 10억 있다고 인생이 바뀌지는 않으니까 공 하나는 더 만들 수 있다. 라고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이 장도 충분히 해볼 만하다. 제가 말하는 인생이 바뀌는 건 공 하나 갖고는 안 바뀌죠. 그렇죠. 뭐 1,000만 원 있는 사람이 1억 벌었다고 바뀌는 것도 아니고 1억 있는 사람이 10억 있다고 바뀌진 않아요. 공이 한 2개 붙어야지 좀 그럼 바뀌죠. 그래서 바뀌죠. 근데 이제 지금 장은 공이 2개까지는 아니고 열심히 공부하면 공 하나 붙을 수 있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럼 반대로 지금 이 장은 참여를 해야 되는 장이긴 하죠. 지금 국장은. 그러니까 이게 사람 시각에 따라 다를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시장을 볼 때 추세 매매자가 있어요. 추세 매매자는 강할 때 더 강하다. 약할 때 더 약하다. 이게 추세 매매자예요. 그 반대에 있는 분들은 이제 가치 투자자예요. 네. 가치 투자자는 싼 게 좋다. 왜냐하면 가치라는 게 정해져 있는데 싸야 좋아. 그래서 가치 투자자는 떨어질 때 또 오랫동안 행보할 때 이런 종목을 좋아해요. 내가 싸게 사야 되니까. 네.
저평가 가치주라는 얘기는 원래 밸류 평가 대비 시장에서 싸게 팔려야 돼요. 그러니까 당연히 떨어지고 있는 종목이 싸게 팔리겠죠. 가치는 똑같은데 주가가 떨어지면. 그럼 가치 투자자는 지금 같은 장에서 사실 수익이 잘 안 나요. 그냥 올라가는 장에서 가치 투자 입장에서는 왜 이렇게 많이 올랐어? 살 게 없다. 살 수 없어. 근데 계속 올라 주가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진입해야 되는 장이 맞냐? 저는 맞다고 말하는 이유는 저는 추세 매매자이기 때문이에요. 만약 추세 매매자가 아니라면 야, 두 달에 지수가 30%가 올랐는데 이게 말이 돼? 그러면 그런 판단에 있는 분들은 사실 진입 안 하면 되고 어차피 투자는 선택이니까. 근데 이제 만약에 추세 매매가 맞는 것 같아. 오를 때 내 인생도 그랬어. 내가 잘 나갈 땐 계속 더 잘 나갈 것 같았고 또 한 번 또 어긋나니까 계속 어긋나네. 인생이나 주식이나 뭐 별거 있나요? 그 방향성이라는 게 되게 비슷해요. 스포츠 스타들도 똑같습니다. 스포츠 스타들도 피크를 찍을 때까지는 계속 잘 되겠죠. 피크 찍으면 계속 안 되거든요. 그러다 은퇴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주식이라는 살아있는 생물체라고 하는데 이 주식도 살아있는 생물체처럼 움직이기 때문에 올라갈 때는 한없이 올라갈 것 같다가 한번 꺾이면 한없이 떨어질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올라갈 때 얼마까지 올라갈지 미리 예단할 필요는 없으니까 지금 뭐 35% 정도 오른 시점에서 아까도 말했지만 정고점이 얼마 안 남았다는 게 키포인트예요. 그래서 3,300은 무조건 건드릴 것이고 거기부터는 신고가의 영역이고 역사적 신고가의 영역이고 역사적 신고가의 영역에서는 오버슈팅이 5% 10% 이상 나오기 때문에 3,500 뭐 3,700은 올해까지도 갈 수 있다. 그래서 뭐 지금 참여해야 되는 장은 당연히 맞고 이제 어느 업종에 참여해야 되는 거는 각자 고민하시면 돼요. 여태까지 전쟁의 시대였기 때문에 방산 또는 에너지 쪽에서 신재생보다는 원전의 시대 막 이렇게 왔을 때 원전, 방산 그동안 많이 올랐는데 더 오른다고 생각하면 그쪽 사시면 되고. 또는 제가 말씀드렸던 정부 정책에 반하지 말라고 하는데 AI 진짜 확실히 밀어주는데 AI 살려면 AI 사면 되고. 근데 사실 제가 뭐라 그랬어요? 한 종목 사지 말라 그랬죠. 섞어서 사시면 됩니다. 사실 섞어서 사면 되는데 그걸 또 한 방에 다 먹으려다가 그러다가 보니까 또 이제 자연스럽게 또 안 오르는 거 팔고 올라가는 거 불타고 막 이러다가 또 이제 한번 꼬꾸라지잖아요. 항상 이게 좀 반복되긴 하는데 어쨌든 지금 이 탑다운 방식을 얘기하셨으니까 지금 시황 자체는 분위기 좋다. 지금 뭐 여러모로 조건이 좋다. 여러모로. 그러니까 제가 이제 삼박자 뭐 이 책에도 삼박자 투자법이라는 게 쓰여 있는데 삼박자는 뭐냐면 차트, 재료, 재무제표 이 세 가지를 다 보는 거거든요. 저는 지금 차트 입장에서 역사적 신고가는 차트에서 제일 좋은 차트예요. 제일 좋은 차트 코앞에 있어요 지금. 3,100인데 3,300이 역사적 신고가야. 코앞에 있습니다. 6%만 오르면 돼. 이건 뭐 무조건 가는 거죠. 그래서 차트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차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재료적으로 계속 말씀드리지만 결국은 유동성인데. 결국은 주식시장은 유동성인데 금리 인하의 시대, 환율이 안정적, 정부 지출을 증가하는 대통령 집권 정말 한 달도 안 된 시기. 그러니까 이거는 유동성 장세가 올 수밖에 없는 제로로서도 좋다. 그러면 이제 재무제표인데요. 그래서 아까 계속 질문하셨던 과연 실적이 따라가느냐의 문제에서 우리나라의 이제 실적과 주가를 비교하는 게 퍼가 있고요. 순자산과 주가를 비교하는 게 PBR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적정 PBR, 적정 퍼라는 게 있는데요. 우리나라 지수 또는 우리나라 PBR 또는 우리나라 PER로 봤을 때 늘 글로벌 대비 낮게 평가가 되고 있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코리안 디스카운트, 그 유명한 코리안 디스카운트. 그럼 코리안 디스카운트라는 게 도대체 실체가 뭔데? 이번에 밝혀졌네요. 이번에 밝혀졌어요. 어쨌든 새 정부에서 이렇게 한다 그랬더니 무슨 두 달 만에 지수가 35%가 올라요. 30%가. 그럼 어쨌든 실적이 뒷받침되느냐는 역으로 주가가 얼마나 쌓여 있었냐의 얘기인데 많이 쌓여 있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단기간 오른다는 얘기는. 그러면 어쨌든 이 주가가 올라와 있지만 거품은 분명히 아니란 얘기고 그동안 쌓여 있었던 거지 지금 급하게 비싸진 건 아니란 얘기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실적은 결국은 계속 말씀드리는 방산, 원전, 조선 이런 데 실적이 되게 좋다고 지금 나왔으니까 주가가 많이 올랐고 그리고 이제 반도체나 자동차나 이런 건 그동안 못 올랐지만 계속 좀 실적 추이를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동안 아예 실적이 없다시피 했던 제약바이오나 로봇이나 또는 AI 이런 쪽에서 이제 정부 지출을 이용해서 어떤 가시적인 성과를 내느냐 이런 게 이제 앞으로 달려 있는 거죠. 삼박자로 분석을 한다면. 삼박자 중에 지금 두 개가 좋기 때문에 마지막 이제 재무제표 보고 회사만 잘 고르면 되겠네요.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재무제표 말씀드렸지만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었기 때문에 오른 게 이제 고평가의 재무제표는 아닐 것이고, 근데 이제 재무제표는 요즘은 분기 재무제표이기 때문에 3개월에 한 번씩 나와요. 그럼 여러분들 3개월에 한 번씩 재무제표를 확인하면서 야, 이 산업이 요즘 원전
방산이 올랐던 이유가 사실은 재료도 있지만 정말 재무제표에서 매 분기마다 컨텀 좋으니까. 점프를 했거든요. 계속 네. 컨텀 점프를 했어요. 계속 분기 재무제표 지켜보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아직 별로 오름이 없었던 반도체나 자동차 실적이 어떻게 되는지 또는 아예 실적이 거의 없었던 AI들이 재무제표 실적이 어떻게 찍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계속 추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결국에 뭐 인생을 바꿀 정도는 아니더라도 공 하나 붙이는 거면 엄청난 기회인 건 맞잖아요. 아, 당연하죠, 당연하죠. 그러니까 이번에 한번 공부 한번 제대로 해보시고 그리고 내가 초보자라고 뭐 무조건 삼성전자만 사고 막 그런 게 아니라 아예 그냥 한번 정말 하나하나 뭐가 좋은 주식인지 공부하면서 해보는 것도 좀 좋은 것 같다. 예, 왜냐면 이제 그나마 좀 이렇게 상승장일 때 해야 좀 덜 잃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도 좀 고려해서 투자에 반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허영만의 주식 타짜 슈퍼개미 이세무사 이렇게 또 이제 책까지 또 나온 슈퍼개미 이정윤 세무사님 모시고 또 현명한 투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래도 이럴 때일수록 또 조심해야 되는 건 뭔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시청해주신 거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면서 저도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